반갑습니다. 탈상하고 시골에 이제 정리하려고 내려왔었습니다. 어제 좀 늦었죠. 이 미량 원소 비료 플러스 칼슘 제제 칼슘 비료죠. 칼슘이 혼입된 한번 이렇게 물 한번 줬습니다. 장마철엔 이제 장마초이, 장마중기, 장마말 한 3번 정도 칼슘 액비를 연면 시비를 하죠. 칼슘은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예. 앞으로 2달, 9월이 될 때까지는 비료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장마철 정도에는 미량 원소 한두 번, 2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주는 것 외에는 비료라고 하기에는 뭐 좀 그렇죠. 그 정도 하시고, 칼슘 비료는 웃자라는 걸 방지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염부라든지 탄저라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장마철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최대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덴드로비움 아직도 한창 크는 난들입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높지 않은 비료를 빛이 드는 곳에만, 빛이 하루에 그래도 5-6시간씩 그래도 햇빛이 있는 외부에는 시비를 2000대1인지 4000대1 정도를 한 2번 정도 주시고, 가정 베란다에는 NPK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미량 원소 정도 조금, 그것도 4000대1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물 주실 때 주시는 거나, 아니면 그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해봐야, 장마철을 한 달 해봐야 물 줄 수 있는 날 4일이 채 안 됩니다. 안 마르니까 4일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4일 동안에 매주 칼슘 물 주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칼슘은 기준 농도의 절반 이하로 2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지금 주셨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칼륨이 너무 높은 비료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참 성장이 굳죠. 또 질소, 칼륨 적당한 비율로 주면 성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 봄에 올렸던 오스모코트라든지 고형 비료들이 제일 많이 용출할 때이기 때문에 별다른 시비 하지 않으시고, 미량 원소 비료 조금 하고 칼슘 혼입된 비료들 조금 혼입해서 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권장량은 칼슘인 허양 농도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거기다가 미량 원소도 4분의 1, 그럼 허용 농도의 2분의 1 정도 되겠죠. 그걸 2주에 한 번 정도 물 주실 때 주시고, 관수량은 장마철도 똑같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바싹 마를 만큼만 물을 주시지 더 이상 많이 주시는 건 소용없습니다. 뿌리만 상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최대의 성장입니다. 습도 높고 시원하고 빛이 약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장마철은 시원하기 때문에 성장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습도도 높죠. 그래서 빛 관리 좀 잘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물은 똑같이 합니다. 참,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2-3일간 계속 올 때에는 물 안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젖어 있는 상태로 물을 주게 되면 3-4일씩 비가 오면
안 마릅니다. 일주일 안에. 그래서 물은 더 적은 양을 주시는 거. 적은 양을 주십시오. 자, 장마철에는 고수는 난을 말려 죽이고 초보는 난을 적셔 죽인다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5분간 말씀드렸습니다. 경황도 없고.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그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시도 못했고 열심히 사셨지만 크게 부를 이루시지 못한 우리 아버지지만 열심히 사셨고 자기 양심에 끓긴 짓 하나도 없이 사셨습니다. 고집은 세셨고 그렇게 현명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 속이지 않고 자기 노력껏 사신 우리 아버지 나의 영웅 이제 긴고 힘든 세상살이 적으시고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자, 좋은 취미 되십시오. 이제 마칠게요.